안녕하십니까. 미래에셋증권에서 중국 증시 열심히 보고 있는 박수진입니다. 자, 2월 말이 다가왔습니다. 중국 증시 천천히 올라보자라고 말씀드렸던 게 2월 초였던 것 같은데 벌써 2월 말이 금세 다가오고 있는데 사실 천천히 오르는 게 아니라 약간 좀 애매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지난주 특히나 좀 중국 증시가 정말 애매하고 약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좀 오전장에는 오르다가 오후장엔 또 다시 빠지고 이런 모습들이 반복됐는데 지난주 중국 증시 왜 이렇게 비실비실했나? 라고 했을 때 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는데요. 제가 좀 간단하게 정리해본 걸로는 우선 첫 번째는 이거는 뭐 중국 증시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 거죠. 미국이 또 빅스텝 이렇게 하면서 50bp 금리 인상이 또 진행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눌렀고요. 두 번째는 중국이 금리 인하가 그럼 가능한가? 미국이 저렇게 빅스텝을 한다고 하는데 중국이 금리 인하가 가능한 상황인가? 그리고 또 실제로 이따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중국의 이미 시장 내에 유동성이 굉장히 많고 넘쳐나는구나라는 지표들도 나왔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 좀 많이 축소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아마 당분간은 뭐 시크리컬 관련 뭐 기계라든지 석탄이라든지 이런 뭐 건설 관련된 종목대 이제 기술주, 과학기술 관련된 기술주가 계속 충돌하면서 이제 빠졌다가 올랐다가 하면서 좀 업종 순환매가 이루어지는 모습들이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마지막으로는 중국 증시 엄청나게 이제 예전만큼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미묘하게 신경이 쓰이는 그 무언가 계속 미중 갈등이 계속 또 남아 있었습니다. 보시면 뭐 계속 그 정찰 풍선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이제 독일에서 블링컨이랑 왕이가 만나는데 뭐 각자 할 얘기만 하고 막 서로 약간 비난하고 끝나고 이런 상황이 좀 이어지다 보니까 중국 증시를 보는 데 있어서 약간은 뭐 그렇다고 호재는 딱히 아직은 없네 이런 부분들이 좀 중국 증시 2월 달에 계속 좀 확 더 치고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계속 눌러가면서 압박하는 요소 중에 하나였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 주 이제 월요일이다 보니까 이제 월요일 끝나고 이 보이차를 보시겠지만 자 그래도 이번 주에 주요한 일정들이 몇 개 있습니다. 오늘 LPR 금리가 결정이 됐고요. 6개월 연속 동결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또 단기 유동성, 인민은행이 계속 매일매일 조금씩 시장의 유동성을 조절하는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유동성을 공급하는 이런 조치를 매일매일 행하고 있는데 이 7일물 RP에 대해서 대규모 만기가 주 후반쯤에는 꽤나 많은 금액이 돌아오고 있어요. 근데 아마도 회수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또 시장에 뭐 엄청 큰 영향은 아니고 뭐 이미 예상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좀 지금 금리가 동결도 발표가 됐고 이런 시장의 돈을 풀어주는 스탠스가 아닌 것들이 보여질 때마다 시장이 조금씩 이제 위축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점 좀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빅테크 실적들이 발표 예정되어 있습니다. 22일에는 바이두, 24일에는 알리바바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최근 증시를 좀 눌렀던 이유 중에 좀 몇 가지를 조금 더 깊게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위안화가 이제 6.7 위안대에서 강세를 나타내다가 좀 2월 들어서는 다시 좀 약세 국면으로 넘어가고 있다. 6.8 위안대에서 또 다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전반적으로 중국의 이슈보다는 지금 최근에 미국이 굉장히 또 금리 인상을 더 강하게 가져가는 것이 아니냐, 뭐 또 빅스텝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다 보니까 좀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통화 약세 가 좀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위안화 약세 흐름에 따라서 또 여기 이제 외국인들도 예전에 1월 달에 좀 신나게 좀 매수세로 들어오던 그런 모습들은 어느 정도 좀 위축이 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마침 중국도 이제 금리 발표가 됐죠. 이미 그 전부터도 금리 인하가 되게 어려울 거다라는 좀 기대감이 많이 축소된 상황이었어요. 저도 사실 예전에 1월 초만 해도 중국이 1월 1분기 안에는 좀 금리 인하를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 해줄 것 같아. 또 어쨌든 경기 더 끌어올려야 되고 부동산 소비 다 끌어올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도 한 2월 정도에는 좀
좋은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했는데 사실 이 부분은 제가 1월 달에 유동성 지표를 보면서 기대감을 제 스스로도 많이 줄였습니다. 해줄 이유가 없겠구나. 이렇게 시장에 돈이 많은데 해서 하면서 이제 좀 기대감이 많이 축소됐죠. 보시면 1월 통화지표 중에서 다 전반적으로 서프라이즈를 기록을 했어요. 시장에 어쨌든 돈이 없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해줘야 되는 명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이죠. 보시면 중국의 가장 걱정거리가 무엇이죠? 부동산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부동산 자체도 가격이 이제 하락세가 조금씩은 옆으로 플랫해지고 있죠. 그래서 이 상황에서 조금만 좀 지나다 보면은 한두 달만 더 있으면 그래도 이게 살짝 고개를 드는 순간이 오면 이제 그때가 바닥이 지나갔다라고 보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은 거고요. 이거는 전년 동기 대비 데이터고요. 이거는 전월 대비 데이터인데요. 보시면 1, 2, 3, 4 도시가 그래도 전월 대비해서는 이렇게 우상향하는 그래프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이 시장 내에서는 그래도 부동산 한숨 덜었다, 바닥은 지나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던 지표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통화량도 이미 시장 내에 돈이 많고 부동산도 걱정했던 것보다는 바닥이 조금씩 통과하고 있으니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리 인하할 명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이제 그건 내부적인 요소고 또 외부적으로도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까지 왜 여기서 이제 금리 인하하면 더 이게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금리 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도 좀 예상보다는 이 금리 인하의 속도를 계속 이제 이런 상황들을 다 전반적으로 보면서 이제 앞으로도 그런 속도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2분기까지도 이런 지표라든지 이런 거를 같이 보면서 그리고 미국의 스탠스를 같이 보면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모든 증시가 다 눌린 것만은 아니에요. 그래도 좀 가는 종목 가고 계속 종목 장세, 업종 장세가 계속적으로 이뤄지고 있는데 우선은 3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3월 4일, 5일 중국의 양회가 시작되는데요. 3월에 양회를 앞두고 중국에서도 이제 어쨌든 아직 특별한 정책이 나온 건 아니지만 이런 정책들이 나올 것 같다라는 쪽으로 이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점인데요. 그게 어떤 거냐 하면 당연히 구 인프라도 있습니다. 뭐 기계, 굴삭기, 뭐 시멘트 같은 건축 관련된 구 인프라도 지금 현재 부각되고 있긴 하지만 오히려 시장의 관심은 신인프라라고 하는 쪽으로 정보기술 응용 산업 쪽으로도 시장 관심이 조금 더 커져 간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정보기술 응용 산업은 또 제가 이 표는 제가 만들어 놓고 지금 두고두고 써먹고 있거든요. 10월에 시진핑 3년임 때도 이제 과학기술 강국 만들 거야 라고 했을 때 이게 만든 건데 그게 앞으로도 이 기조는 이어질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 최근 들어 움직이는 업종들을 봤을 때도 5G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소프트웨어, 중국의 자체 소프트웨어 관련주라든지 보안 그리고 여기에 최근 들어 또 챗 GPT까지 막 난리 났잖아요. 이게 테마까지 다 얹어가면서 이제 관련 업종들이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고 지난번에 AI의 밸류체인도 같이 정리를 해드렸지만 그거와 굉장히 많이 공통점이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데이터 클라우드 쪽도 그렇고 5G 통신도 그렇고 그리고 반도체라든지 소프트웨어 이런 쪽으로도 지금 중국 내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주말 사이에 마침 이런 좌담회가 열렸습니다. 중국의 인터넷 발전 좌담회. 2023년 중국 인터넷 발전 좌담회라는 이제 회의가 열렸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우리도 이제 기업들이 정부에서 이제 불러가지고 기업 CEO들 막 누가 참석했나 이런 것들 관심 많잖아요. 중국의 인터넷 산업 관련해서 어떤 기업들이 모였을까에 대해서 중국에서 관심이 많은 상황이었는데요. 텐센트, 바이두, 차이나 모바일, 샤오미, 그리고 디디 뭐 등등의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중국의 빅테크 관련해서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주요 기업들의 CEO들이 다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자, 결국에는 중국의 현재 직면해 있는 이 산업 발전을 위해서 직면해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다시 파악을 하고 논의를 했고, 앞으로도 이 산업을 우리가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중국의 발전을 위한 이런 인터넷 산업을 어떻게 끌고 갈지 여부를 좀 같이 논의를 하는 자리였다라고 이제 했던 전함이고요. 이게 그래서 시장에서 지금 오늘도 좀 부각이 많이 되고 있고, 결국에는 올해 들어서는 이 산업들이 좀 밑바탕이 단단히 받쳐줘야 중국이 하고 싶은 일들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디지털 위안화라든지 AI 관련된 산업들도 부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이쪽 산업 위주로도 많이 주목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실제로도 분위기가 그렇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선 춘3월을 기다리며 사실 2월에는 살짝 좀 애매하면서 좀 지지부진한 양상을 보였다면, 그래도 3월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양회도 시작되고 거기서 정책들이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1, 2월 중국은 1, 2월 주요 경제 지표들이 3월에 몰아서 발표가 됩니다. 왜냐하면 1월에 춘절 쉬는 날이 많아서 1, 2월 지표를 같이 모아서 발표를 하는데, 그런 부분들도 어쨌든 뭐 작년 대비 좋아지는 것들이 나타난다라고 하면 시장 내에서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겠죠. 좋아지고 있어 라든지, 혹시나 좀 그런 부분들이 늦어진다라고 하면 정책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수 있어 라는 기대감도 조금 다시 한번 커질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어쨌든 실적 시즌까지 더해진다라고 하면 그래 조금 더 확인할 수 있는 3월에는 지금보다는 나을 것이다 라는 저는 희망과 기대감이 아직 있다라는 점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릴 거고, 그것들도 제가 여기 보이차에서 업데이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보이차는 여기까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